낙양성 동쪽 골목은 냄새부터가 달랐다. 기름 냄새 대신 마른 풀과 약재 냄새가 좁은 골목을 묵직하게 메우고 있었다. 습기밴 벽돌 사이로 약초 말린 먼지가 가늘게 떠다녔다. 하운이 초로가 그려준 지도를 접어 품에 넣었다. 세 골목 더 가서 왼쪽. 앞장서던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약 냄새만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의 말대로 골목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약재 냄새는 더욱 진해졌다. 이윽고 어느 모퉁이를 돌자 작고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화생당. 칠성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생긴 건 너무 평범한 약방인데 평범해야 오래 버티니까. 앞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약재를 고르는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고 건물 옆 통로로 돌아갔다. 비좁은 통로 끝에 작은 뒷문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말라비틀어진 약재 껍질과 빈 자루들이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칠성이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안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고 대답이 없었다. 칠성이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려 손을 올리는 순간 하운이 그 손목을 턱 잡았다. 잠깐 기다려. 하운이 조용히 눈을 감고 귀원신법을 운용하였다. 단전의 기운을 얇게 펴서 닫힌 문 너머의 공간을 훑었다. 한 사람, 문 바로 안쪽에 숨을 죽인 채로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안에 있어. 예. 그런데 왜 대답을 안?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크지 않은 체구, 곧게 선 허리, 손등에 박힌 단단한 굳은 살. 노인의 눈은 잠깐 두 사람을 훑더니 이내 깊게 가라앉았다. 누구냐? 하운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백운산 적호 스승님께서 보낸 제자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아주 조금 변했다. 놀람이라기보다는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하는 기색이었다. 들어와라. 뒷방은 좁고 어두웠다. 탁자 하나, 의자 셋. 벽 한쪽에는 커다란 낙양성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일반 상점에서 파는 지도와는 달랐다. 붓으로 덧그린 붉은 점과 세밀한 글씨들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다. 노인이 탁자에 앉고 하운과 칠성이 마주 앉았다. 설무다. 노인이 짧게 제 이름을 밝히자 하운이 고개를 숙였다. 하운입니다. 백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칠성입니다. 설무의 시선이 하운의 얼굴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적호가 서찰을 보냈었다. 석 달 전이었지. 석 달 전. 칠성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두 사람이 하산하기도 전이었다. 설무는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설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보여줄 게 있다. 그는 지도 앞으로 걸어가 붉은 점 몇 개를 짚어 나갔다. 여기. 청운문 외곽 한 곳. 저작거리 인근 한 곳. 천암행 외곽 한 곳. 그리고 또 한 곳. 손가락이 마지막 붉은 점에서 멈췄다. 칠성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청운문까지요? 외곽이다. 안까지 파고들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설무가 지도에서 손을 뗐다. 흑마교 첩자가 확인된 자리다. 확실한 것만 세.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은 더 있을 수 있다. 하운이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저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무가 천천히 돌아섰다. 두 가지다. 첫째, 적호가 부탁했다. 낙양성 안을 보여줘라. 숨어든 놈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려줘라. 둘째, 설무의 서늘한 시선이 두 사람 사이에 멈추었다. 놈들이 너희를 찾고 있으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하운이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 쫓긴 겁니까? 형주에서부터다. 설무가 짧게 대답했다. 너희가 첫 표행 때 도적 7을 상대했다지. 그때 숨어있던 끈앞풀 하나가 도주해서 그놈이 윗선에 보고를 올렸을 거다. 원을 그리는 기이한 검을 쓰는 백운산 출신의 두 놈이라고. 딱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다. 칠성이 입술을 꾹 깨물며 물었다. 무극문이라는 이름은요? 아직 모른다. 설무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적어도 지금은 무극검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해. 그저 오래전 강호에서 사라졌던 낯선 검법이 다시 등장했다.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을 거다. 하운이 다시 물었다. 저희가 낙양성에 들어온 것까지는요. 아직은 모를 가능성이 높다. 설무가 말을 끊으며 힘주어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말이다. 좁은 밀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한 차례 내려앉았다. 설무가 탁자로 돌아와 앉으며 찻잔에 차를 따랐다. 마셔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찻잔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백운산에서 마시던 맑은 차와는 달리 쌉싸름한 약재에 향이 섞인 약방 특유의 맛이었다. 하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다. 스승님께서 서찰에 뭐라고 적어 보내셨습니까? 설무가 서랍을 열어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쳐 보여주었다. 아주 짧은 글이었다. 하은이가 찾아가면 낙양성 안의 사정을 보여주어라. 흑마교가 숨어든 자리, 그리고 믿을 만한 자들의 위치를.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설무가 종이를 다시 접어 갈무리했다. 적호는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말만 적지. 구구절절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던 칠성이 참지 못하고 불쑥 물었다. 설무 어르신은 저희 스승님이랑 대체 어떤 사이십니까? 설무가 찻잔을 든 채 잠시 칠성을 응시했다. 30년 전에 등 맞대고 같이 죽을 뻔했던 사이. 그 짧고 묵직한 한마디에 모든 설명이 들어 있었다. 칠성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이야기는 지금 해줄 이야기는 아니다. 설무의 날카로웠던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때를 아는 법이다. 언제 입을 열어야 할지, 언제는 아직 침묵해야 할지. 하운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설무가 다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적호의 안배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거다. 접힌 종이 안에는 5개의 이름과 은밀한 표식이 적혀 있었다. 낙양성 안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들이다. 천암행 쪽에 2, 저작거리에 2, 그리고 성 밖에 하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찾아가 내 이름을 대라. 하은이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 품에 갈무리했다. 큰 빚을 지는 것 같습니다. 적호에게 진 내 빚을 조금 덜어내는 것뿐이다. 설무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더 묻지. 8년 무관을 아느냐?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낙양성에서 제일 가는 무관이라던데요. 실력이 제일인지는 모르나 소문 하나만큼은 낙양성에서 가장 빠른 곳이지. 설무가 턱짓으로 벽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8년이라는 2 글자가 묵직하게 새겨진 작은 목패가 걸려 있었다. 무관주 진도가 벌써 너희 소문을 들었다. 형주관도에서의 싸움, 그리고 낙양성에 입성했다는 사실까지. 머지않아 그곳에서 초대장이 올 거다. 하운이 덤덤히 물었다. 응해야 합니까? 응해라. 설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피하고 숨기만 하면 강호에서의 운신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차라리 판이 깔렸을 때 실력을 확실히 드러내는 편이 낫다. 설무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무극문이라는 이름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라. 검은 숨기지 않되 출처는 숨겨야 한다. 하운이 단박에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검과 이름을 갈라서 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야 강호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설무가 식어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 빌어먹을 낙양성에서 수십 년을 살아남은 늙은이의 충고다. 화생당의 뒷문을 나섰을 때 짙은 약재 냄새가 다시금 코를 찔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둑한 골목 끝이 보일 즈음 칠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흑마교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건 결국 언젠가는 놈들과 부딪힌다는 뜻이겠죠. 그럴 거야. 무서워요. 하오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잠깐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조금 무서워. 그 솔직한 대답에 칠성이 옆에서 피식 웃었다. 그 말 들으니까 이상하게 덜 무섭네요. 왜? 사형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혼자 쫄아있는 제가 이상한 놈이 되는 기분이라서요. 하운이 고개를 살짝 돌려 칠성을 보았다. 이런 상황에선 둘 다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지. 그 덤덤한 위로에 칠성이 굳었던 어깨가 조금 풀렸다. 그래도 눈앞에 닥친 8년 무관 일부터 해결해야겠죠. 그래야겠지. 그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하자.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상인들의 고함이 다시금 왈칵 밀려들었다. 객잔으로 돌아와 방에 머문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똑똑. 점소이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다. 손님, 서찰이 하나 와 있습니다요. 하운이 문을 열고 서찰을 받아들었다. 겉면의 밀랍봉인 위에 8년이라는 2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등 너머로 다가온 칠성이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설무 어르신 말대로 진짜 금방 왔네요. 하온이 미련 없이 봉인을 뜯어 내용물을 펼쳤다. 낙양성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8년무관 무관주 진도가 두 분을 청하는 바요. 명일 오시 거친 찻자리나마 마련해 둘 테니 편히 들으시지요. 칠성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설무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이거 편히 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뜻이겠네요. 그렇겠지. 하온이 서차를 반듯하게 접어 품에 넣었다. 칠성이 창밖으로 펼쳐진 낙양성 거리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씩 웃었다. 명색이 강으로 나왔는데 이 넓은 낙양성에서 제일가는 무관 한 번 안 들르면 섭섭하잖아요. 하온이 짧게 대답했다. 오늘은 쉬고. 칠성이 망설임 없이 말을 받았다. 내일은 싸우고요.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지. 붉은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창살을 스치며 방 안으로 길게 파고들었다. 다음날 8년무관에 오시가 채되기 전에 도착했다. 8년무관은 낙양성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고 저작거리에 번잡한 소음이 닿지 않는 한적한 터였다. 육중한 대문 위로 8년무관이라 새겨진 거대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획이 굵고 힘찬 글씨로 낙양성에서 제일 가는 무관이라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 필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지기가 위아래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앳된 얼굴의 소년 둘, 허리에 검을 차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무슨 일로 왔는가? 무관주님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하온이 소매에서 어제 받은 수차를 꺼내 보이자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확인을 받고 나왔다. 따라오십시오. 넓은 앞마당을 가로지르자 무관의 제자 시려 명이 땀을 흘리며 수련 중이었다. 15쯤 되어 보이는 소년부터 20대 중간의 청년까지 나이대는 다양했지만 내지르는 주먹과 검의 궤적은 하나같이 통일되어 있었다. 확실히 뼈대와 체계가 굳건히 잡힌 무관이었다. 칠성이 주변을 희끗거리며 낮게 속삭였다. 수준이 제법 나쁘지 않네요. 하온도 묵묵히 마당을 눈에 담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익힌 것과는 수련 방식이 달라. 섣불리 비교하긴 어려워. 그럼 누가 더 강해요? 그건 직접 싸워봐야 아는 거지. 칠성이 씩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거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안채의 접객실로 안내받았다. 탁자 하나에 의자가 여럿. 벽에는 검과 도, 창과 편 등 각종 무기들이 걸려 있었다. 과시용 장식이 아니고 하나같이 손때가 타고 날이 상한 실전의 흔적이 역력한 진짜 무기들이었다. 잠시 후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방으로 들어섰다. 40 중반의 나이, 중간 키에 어깨가 떡 벌어졌고 소매자락 아래로 드러난 손목이 굵었으며 걸음걸이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오랜 세월 하체에 무게중심을 단련한 무인 특유의 보법이었다. 널쩍한 얼굴에 찢어진 듯 작고 예리한 눈, 단숨에 두 사람의 기운을 꿰뚫어 읽어내는 눈빛이었다. 8년무관의 무관주, 진도였다. 이리 와서 앉게. 세 사람이 마주 앉자 차가 내어졌다. 진도가 직접 찻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형주를 거쳐왔다고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백운산에 적고 그 자의 밑에서. 하온의 동작이 짧게 멈칫했다. 저희 스승님을 아십니까? 30년 전 낙양성 바닥에서 그 이름 모르는 자는 없었지. 진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형주 관도에서의 표행, 도적 7 중 2이 원을 그리는 기이한 검술에 당해 무장해제되었다지. 칠성이 흥미롭다는 듯 불쑥 끼어들었다. 소문 참 빠르네요. 낙양성 무림이 아무리 넓다 한들 결국 손바닥 아니다. 형주 관도에서 벌어진 일쯤은 이틀이면 내 귀에 들어오지. 진도가 식지 않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빙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묻겠다. 대련해 볼 의향이 있느냐? 칠성이 하온보다 먼저 치고 나섰다. 있습니다. 하온이 그런 칠성을 희끗 보고는 이내 진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있습니다. 하, 좋다. 수석 제자와 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하겠느냐? 칠성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무관주님과 하고 싶습니다. 한 명씩 각자요. 진도에 작고 매서운 눈이 칠성을 향했다. 이유는 이곳에서 제일 강한 분이랑 붙어봐야 제 실력이 강호해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올 것 같아서요. 진도가 말없이 칠성을 응시했다. 이윽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했다.
마당으로 나가자. 뒤쪽 마당은 넓고 고요했다. 수련하는 제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단단하게 다져진 흙바닥. 수많은 무인이 오랜 세월 밟고 지나간 자리 특유의 묵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진도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자 수아가 목검 2자루를 가져왔다. 진도가 하나를 쥐고 남은 하나를 칠성에게 던져주었다. 목검으로 한다. 진도가 천천히 자세를 잡았는데 낮고 단단했다. 마치 무게중심이 흙바닥 아래로 깊게 박혀버린 듯한 거목의 태세였다. 반면 목검을 쥔 칠성의 자세는 달랐다. 깃털처럼 가볍게 바람만 불면 어디로든 튀어나갈 수 있는 쾌검의 자세였다. 시작.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칠성이 먼저 쇄도했다. 그의 무기는 압도적인 빠름이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날카롭게 검을 뻗었지만 진도는 굳이 막아내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자 칠성의 검끝이 허공을 갈랐다. 공격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2번, 3번, 4번. 진도는 계속해서 칠성의 쾌검을 흘려냈다. 억지로 힘을 부딪히지 않는 완숙한 경지의 방어였다. 칠성의 검은 매번 한 치 차이로 목표를 비켜나갔다. 5번째 격돌. 칠성이 궤적을 비틀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진도가 옆으로 반보 비켜서는 것과 동시에 그의 목검이 칠성의 옆구리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칠성이 황급히 거리를 벌리며 물러섰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고르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단순한 빠름만으로는 궤적이 읽힌다. 칠성이 다시 용수철처럼 튕겨나갔다. 이번에는 템포를 달리해서 쾌검 속에 변칙을 섞었다. 왼쪽을 노리다 우측으로 파고들고 상단을 치는 척하다 중단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물 흐르듯 끊기지 않는 연격이었다. 진도는 여전히 여유롭게 검을 흘려냈지만 아까와 달리 방어의 폭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다. 그리고 12번째. 칠성의 목검이 마침내 진도의 어깨깃을 스쳤다. 닿을 듯 말 듯 아주 가볍게. 그 순간 진도가 움직임을 멈추었다. 칠성의 검도 제자리에 멎었다. 마당에 팽팽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진도가 천천히 목검을 내리며 입을 열었다. 청기가 맺히어 하는구나. 칠성이 제 목검의 끝을 내려다보았다. 나뭇결을 타고 희미한 청색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지. 진도가 칠성을 진득하게 바라보았다. 빠름은 훌륭한 무기다. 허나 속도에만 의존하면 필연적으로 방향이 읽히게 되지. 중반에 그걸 깨닫고 궤적을 섞어 들어왔지. 훌륭한 판단이었다. 칠성이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도의 시선이 마당 한편에 서 있던 하운에게로 향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하운이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다. 수아에게서 목검을 건네받고 진도와 마주섰다. 진도가 다시금 자세를 굳혀 잡았다. 낮고 단단한 칠성을 상대할 때와 다름없는 거목의 태세였다. 이윽고 하운도 목검을 쥐었지만 칠성과는 자세가 달랐다. 가볍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았다. 그저 툭하니 편안하게 섰을 뿐 딱히 어떤 초시계의 기수식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자세였다. 그런데도 묘하게 허점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도 빈틈이 없는 그러나 동시에 어디로든 검을 뻗어낼 수 있는 완벽한 자연의 상태. 그 기이한 태세를 마주한 진도의 작고 매서운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시작. 선언이 떨어졌으나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칠성이 득달같이 치고 들어갔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우는 미동조차 없었고 진도 역시 서툴리 발을 떼지 않았다. 3초, 5초. 침묵을 깬 것은 진도가 빠르게 쇄도했다. 칠성을 상대할 때보다 명백히 끌어올린 속도. 묵직한 목검이 허공을 가르며 하운의 우측을 파고들었다. 하운이 가볍게 반보를 물러섰다. 진도의 검이 헛바람을 갈랐지만 이내 노련하고 거센 연격이 쏟아졌다. 2번, 3번. 하운은 막아내는 대신 계속해서 비켜섰다. 반보씩 딱 필요한 만큼의 거리만 내어주는 회피. 군더더기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간결한 보법이었다. 분명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도 진도의 목검은 번번이 빗나갔다. 진도의 미간이 좁아졌다. 찰나의 순간 4번째 쾌검이 하운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 하운은 비켜서지 않았다. 뻗어오는 진도의 목검에 자신의 검을 가져다 댔다. 억지로 힘을 부딪혀 막는 것이 아니라 둥근 궤적을
그리며 부드럽게 흘려내는 움직임. 순간 진도의 팔이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 찰나의 빈틈을 파고든 하온의 목검 끝이 어느새 진도의 명치 바로 앞에 닿아 있었다. 넓은 마당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진도가 시선을 아래로 깔아 제 명치를 겨눈 하온의 목검 끝을 내려다보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칠성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윽고 진도가 천천히 걸음을 물리자 하온 역시 미련 없이 검을 거두어 내렸다. 두 사람이 짧은 숨을 고르는 사이 마당 한가운데로 서늘한 바람이 훅 지나갔다. 진도가 툭 내뱉듯 말했다. 원의 영역이로군. 예. 처음 세 번의 합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네 번째 뻗었을 때야 비로소 공간이 일그러지는 걸 느꼈지. 느끼셨으면서도 굳이 치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야 내 놈이 그 기이한 영역을 실전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똑똑히 볼 수 있을 테니까. 진도가 들고 있던 목검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극검이구나. 하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무건의 긍정을 마주한 진도 역시 더는 캐묻지 않았다. 굳이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아도 좋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세 사람이 다시 안채로 들어왔다. 탁자 위에 차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어 진도가 수화를 시켜 새로 뜨거운 차를 내오게 했다. 자리에 앉은 진도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낙양성에 머물 거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두 사람이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금 낙양성은 겉보기엔 조용하나 속은 철저히 골마가고 있다. 흑마교의 마수가 생각보다 깊이 파고들었어. 천하맹과 청운문의 외곽 하루까지. 그나마 우리 쪽에서 확인된 것만 그 정도다. 하온이 담담히 대답했다. 설무 어르신께 들었습니다. 진도의 작고 예리한 눈이 두 사람을 향했다. 벌써 설무를 만났구나. 예. 그렇다면 말이 빠르겠군. 진도가 새로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것과 별개로 너희 같은 실력자들이 낙양성에서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다. 좋든 싫든 말이다. 칠성이 날카롭게 물었다. 오롯이 저희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충고입니까? 진도가 칠성을 직시했다.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요? 낙양성 무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판을 뒤흔들 새롭고 강력한 변수가 필요하다. 나는 이곳을 지탱하는 중견이지 내 위치에선 할 수 있는 일과 얽힌 게 많아 감히 나설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나뉘지. 하온이 찻잔을 쥔 채 조용히 물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무 어르신의 안배 때문입니까? 진도가 잠시 하온의 깊은 눈을 마주 보았다. 설무의 부탁이기도 하고 동시에 너희 스승인 저코 때문이기도 하다. 스승님과 연이 있으십니까? 30년 전 내가 강호에서 큰 군경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저코가 아무 데가 없이 내 목을 붙여주었지. 평생을 가도 다 갚지 못할 큰 빚이다. 그 묵직한 고백이 좁은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하온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진도가 툭 치듯 손을 내두었다. 그 인사는 나중에 저코에게나 해라. 내게 할 말이 아니다. 그는 빈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든든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대련 아주 훌륭했다. 앞으로 이 8년무간의 문은 너희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비를 피할 곳이든 흑마교의 맞설 정보든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라. 8년무간의 육중한 대문을 나섰다. 어느새 오후 햇빛이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고 골목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칠성이 굳게 닫힌 대문을 돌아보며 혀를 내둘렀다. 우리 스승님은 30년 전에 낙양성 사람 절반쯤은 다 살려놓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게. 그림자 같은 무영씨의 설무 어르신, 약방초로 노인, 방금 진도 무관주님까지. 하온이 묵묵히 앞을 보며 걸었다. 거친 강호에서 30년을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 그런 인연들을 엮어가는 거겠지. 칠성이 걷다 말고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저희도 30년 후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살아보면 알게 될 거다. 칠성이 피식 웃으며 하온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췄다. 낙양성 북쪽의 한적한 골목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붕 너머로 기우는 붉은 저녁 햇빛이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뒤로 길게 늘어뜨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설무의 예언대로 낙양성 바닥을 타고 거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8년무간에 원의 영역을 다루는 기이한 검객 둘이 나타났다는 소문. 가타산한 듯 앳되어 보이는 두 젊은이가 지금껏 낙양성 무림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궤적의 검을 선보였다는 이야기였다. 이름은 철저히 숨겨졌으나 그들의 검은 마침내 강호에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다.